모네는 백내장을 앓게 된 10년 이후 거의 시력을 다 잃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험으로 작품을 계속해서 그려나갑니다. 그래서 커다란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는데 이 작품을 세계대전이 끝난 평화의 기념의 상징으로 정부에 기증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모네를 위해서 미술관을 설립해 주는데요. 그것이 바로 파리 오랑주리 미술관입니다. 파리 오랑주리 미술관에 가면 높이 2m에 총 길이 100m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크기에 대중들은 압도되죠. 김보혜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3편입니다. 오늘은 클로드 모네가 담아낸 비술 예술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로드 모네는 어린 시절 자유로운 영혼으로 규율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고작 4시간밖에 되지 않는 중학교 수업도 감옥같이 느껴지고 갑갑해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모네가 좋아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그림 그리기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캐리커처를 그려주고 돈을 받아 파리에 갈 정도로 꽤나 수입이 좋았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모네는 그림 실력을 동네에서 인정받아서 미술 재료상에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미술 재료상에는 모네의 작품 옆에 다른 작품도 있었는데요. 외젠 부댕의 풍경화였습니다. 외젠 부댕은 풍경화를 그리는 화가로서 굉장히 웅장하고 또 사실적인 작품을 그렸습니다. 모네는 사실 이런 작품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본인의 그림이 외젠 부댕의 풍경화 옆에 있는 것조차 기분 나빠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외젠 부댕은 모네의 작품을 보고 감탄을 하죠.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의 특징을 잘 살려서 그림을 그린 모네의 재능을 알아본 것인데요. 그래서 외젠 부댕은 모네에게 만날 것을 청합니다. 하지만 모네는 번번이 거절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둘이 만나게 되는데요. 외젠 부댕은 모네에게 당신 야외 스케치를 그려볼 생각이 없느냐라고 하죠. 야외 스케치는 당시에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발달이 덜 되었기 때문에 많은 장비들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야 됐기 때문에 번거로웠겠죠. 근데 외젠 부댕은 모네가 순간을 잘 포착하는 장점을 가진 것을 보고 야외 스케치에 적합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당시 야외 스케치를 하려면 짧은 시간 안에 스케치를 하고 본인의 작업실에서 채색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 장면을 떠올려서 작품을 마무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외젠 부댕의 추천으로 모네는 야외 스케치를 시작하고 사실상 외젠 부댕이 모네의 첫 번째 스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840년대에는 튜브 물감이 대량 생산됩니다. 그래서 야외 스케치가 좀 더 자유롭게 되죠. 모네가 밖에서 그린 첫 그림은 1858년에 그린 루엘 풍경입니다. 청량한 하늘이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는데요. 이 하늘을 보고 외젠 부댕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네는 하늘 묘사의 왕이다. 이렇게 외젠 부댕이 인정을 받았지만 10년간 모네는 미술계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10년이 지났으니 이제 모네의 나이도 30이 넘었겠죠. 또 처도 있었을 거고 아들도 있었는데 아들이 몸이 약해서 병에 걸렸는데도 가난했기 때문에 병원비도 잘 줄 수 없었다라고 해요. 빚쟁이한테 쫓겨다녀야 했고요. 돈이 없어서 캔버스를 사지 못하니 친구가 그린 캔버스에 벗겨내고 그 위에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이 당시 친구 바지유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내 그림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이제 명성을 기대하지 않아. 모든 것이 암담할 지경이고 무엇보다 나는 여전히 빈털털이야. 좌절과 치욕, 기대 그리고 더 큰 좌절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이 편지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네는 작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가죠. 본인만의 화풍과 기법을 이어나가서 작품을 계속 그립니다. 1865년에 모네가 그린 풀밭 위의 점심 식사입니다. 이 작품은 1863년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 식사를 오마주한 것인데요. 오마주라는 것은 다른 작품의 중요한 요소들을 따오거나 구조를 따라 그림으로써 기존 작품과 유사한 작품을 흉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왼쪽이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 식사고 오른쪽이 모네의 풀밭 위의 점심 식사입니다. 두 그림의 공통점을 보면 풀밭 위에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이 비슷하고 또 구조 역시 비슷하죠. 둘은 이름마저 비슷합니다. 마네와 모네, 이렇게 이름마저 비슷하죠. 근데 마네의 작품은 이때 주류 미술계에서 많은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저 그림 속 여인이 아무런 옷을 걸치고 있지 않죠. 그렇다 보니 외설스럽다. 그 다음에 여인의 눈을 보면은 우리 관객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 벌거벗은 여인이 관객과 비평가를 정면으로 응시하니 관객 입장에선 굉장히 수치스러웠겠죠. 그렇다 보니 나쁜 평들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신진 작가들에게 마네의 작품은 커다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 영감을 받은 작가 중 하나가 모네이고요. 그렇다면 주류 미술계에서 인정한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1863년 카바네르 비너스의 탄생을 볼 수 있는데 프랑스 살롱전에서 당선된 작품입니다. 여기에도 여인이 나체로 나온다라는 점은 같은 점이죠. 하지만 여인이 눈을 보면 부끄러운 듯이 손으로 가리고 있는 점을 볼 수 있고 또 하늘에는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스러워 보이는 그림이죠.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은 이렇게 성스러운 그림이 많았습니다. 마네의 작품과는 대조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르네상스 그림이 현대 미술로 바뀌게 된 계기는 바로 사진기였습니다. 1826년 8시간 동안 노출을 통해서 최초의 사진을 찍고요. 1851년 사진기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몇 초 만에도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인물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초상화를 그렸다라면은 이제 사진기가 발전하면서 화가들의 일거리들이 줄어들었겠죠.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라 하더라도 사진기만큼 똑같이 그릴 수는 없을 테니까요. 이렇게 화가들의 밥벌이를 위협하는 사진기. 모네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모네는 오히려 사진기를 비난하지 않고 본인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사진이 촬영되는 원리는 빛을 모아서 피사체를 만들어내죠. 모네는 여기서 착안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물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물의 빛은 빛을 보고 있는 것이다. 사물이 지닌 고유의 색은 없다. 사물의 색은 빛에 의해 변하는 것이다. 사물이 지닌 고유한 형태는 없다. 사물의 형태는 빛에 의해 변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모네는 빛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빛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기존의 르네상스 작품은 특정한 주제를 주로 그렸다라면은 모네는 이런 르네상스 작품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네와 뜻을 같이 하는 신진 작가들과 함께 전시회를 열게 되는데요. 그 전시회에서 냈던 작품이 인상해돋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역시 대중과 비평가들에게는 조롱의 대상이었는데요. 이 작품은 벽지에나 있을 법한, 벽지 밑그림에 있을 법한 인상이야 라고 조롱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여기서 착안해서 모네와 그 미술가들은 우리를 스스로 인상주의자라고 부르자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날 사랑받는 인상주의가 탄생하게 됩니다.
인상주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풍경 자체가 아니라 풍경이 남은 감각을 묘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주의자들과 구별되는 점은 사실주의가 현실의 기계적 재현, 카메라 같은 재현이라면 인상주의의 경우 실제를 드러내면서도 개인의 주관성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본인의 감각을 묘사한다라는 게 주요한 차이점이겠죠. 모네의 인상주의 작품을 보면 건초더미 연작을 볼 수 있습니다. 모네는 이 당시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동일한 대상이라 할지라도 다른 시간대에 작품을 그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를 것이고 또 시간대별로 새벽, 아침, 점심, 저녁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소재는 뭘로 하지?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집 앞에 있던 건초더미가 보였습니다. 건초더미를 대상으로 여러 작품을 그립니다. 거의 30여 점의 작품을 그리는데요. 이 작품은 늦은 여름의 건초더미고 또 오른쪽에 있는 작품은 흰서리를 맞은 건초더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낌이 사뭇 다른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연이어서 루앙 대성당의 연작, 런던의 템즈강 연작, 포플러 나무 연작들을 내놓습니다. 이러한 연작들은 대중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그 전에 모네의 작품의 경우 300에서 400프랑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400만 원이었다라면은 10배가 넘는 가격에 건초더미가 팔리기 시작합니다. 작품 한 점당 3,4천만 원으로 훌쩍 뛰어올랐죠. 그래서 대중들이 모네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구나를 이제 깨닫게 되고 그만큼 작품성을 인정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루앙 대성당의 회색 날씨와 햇빛의 효과를 보시면 색과 형태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모네가 큰 결심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돈이 없어서 전월세를 왔다 갔다 했다면 이제 본인의 집을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이죠. 지베르니에 모네의 집과 정원을 구매하게 됩니다. 주변의 땅을 계속해서 사나가면서 정원을 계속 넓혀 나갔는데요. 모네는 특히 정원을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린 여러 작품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진정한 명작은 정원이다 할 만큼 정원을 사랑했다라고 해요. 황량한 공터에 본인이 좋아하는 꽃과 나무를 심고요. 또 물을 대어서 연못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연못에서 특히 좋아하던 것은 바로 수련이었는데요. 수련이 물에 비친 모습이나 시간에 따라 수련이 모양이나 색이 변하는 모습에서 큰 영감들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수련은 정원과 함께 전체적인 모습으로 묘사가 되었다라면은 후기에 있어서는 수련만 집중해서 작품을 그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정원에서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모네는 굉장히 행복했겠죠.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모네에게 또 시련이 다가옵니다. 어떤 시련들이었을까요? 화가에게는 무엇보다도 눈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백내장이라는 질환을 앓게 됩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백내장을 치료하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 첫 번째 부인 카미유의 죽음이 있는데요. 카미유는 모네에게 큰 영감을 준 뮤즈로서 모네의 작품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부인 알리스의 죽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큰아들의 죽음 역시 모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계속해서 가족들이 죽어가고 또 세계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 공포 앞에 서게 됩니다. 이런 모네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었을까요? 네, 모네는 계속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오히려 수련의 대작을 그리겠다. 초대형 벽화를 그릴 결심을 합니다. 70세의 나이로 작업실을 커다랗게 짓고 커다란
작품을 만들 준비를 하죠. 모네는 백내장을 앓게 된 10년 이후 거의 시력을 다 잃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험으로 작품을 계속해서 그려나갑니다. 그래서 커다란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는데 이 작품을 세계대전이 끝난 평화의 기념의 상징으로 정부에 기증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모네를 위해서 미술관을 설립해 주는데요. 그것이 바로 파리 오랑주리 미술관입니다. 파리 오랑주리 미술관에 가면 높이 2m에 총 길이 100m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크기에 대중들은 압도되죠.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로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변화가 두려운가요? 모네 역시 백내장, 가족의 죽음, 세계대전 이런 변화들이 분명 무서웠을 겁니다. 하지만 나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고 상황들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네의 그림처럼 대상인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상황이 계속해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네의 작품, 제 왼쪽에 있는 회색 날씨만 보면 작품이 그렇게 다양하게 보이지 않죠. 하지만 옆에 두 작품을 같이 보면 로왕대성당이 조금 더 다양하고 풍부하게 보이실 겁니다. 우리 삶에도 다양한 변화들이 있을 거고 이런 다양한 변화들을 겪다 보면 좀 더 나를 풍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변화를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 변화에 적응해 나갈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리는 법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안타깝게도 오랜 시간 동안 닫힌 문만 바라보다가 우리 눈앞에 열려있는 새로운 문을 보지 못한다. 앞에 계신 우리 회원님들은 새로운 문을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